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6 9월 11일 일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일 경마가 끝나면은 이제 한 주 동안 추석 휴장에 들어갑니다. 가장 큰 대목 중에 하나죠. 설, 추석 두 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가장 큰 대목이고 가장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마번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의 그 공과 어울려서, 기와 어울려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겠습니다. 성원연도 열심히 뛰었고 저도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이 나와줄 거라고 믿고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요일은 뭐 어마어마한 지금 상금이 걸려있는 경주들도 있고 아마 경마팬 여러분들이 경마는 이런 것이다 라고 또 보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외국에 또 센 말들도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줄서기 경주, 땡기는 경주 이런 경주들만 봤다면 아마 좀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경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 주는 꼭 대상 경주뿐만이 아니더라도. 자, 일요일날 뭐 특이사항은 있나요? 우선은 이제 뭐 코리아컵하고 코리아 스프린터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제 부산에서 올라온 식구들은 좀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좀 일찍 들어갔는데요. 일찍 들어가서 뭐 7조 김병학 쪽에서도 열심히 또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부산에 조교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모습, 그리고 부산 24조 생활기쁨이 또 한 마리가 출전을 안 함으로써 출전하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의욕을 보이고 있고, 또 두 마리 출전시킨 합이 네 마리죠. 네 마리 중에 19조 마방에서도 총력전인데, 일단은 조교사분들은 만나본 게 이제 김병학 조교사만 먼저 만나 뵙고 나머지 조교사분들은 만나볼 수가 없었는데, 저 오늘 목요일날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목요일날 찍습니다. 목요일날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터 이 미디어데이식으로 지금 준비된 게 마사회 지금 상황인데, 삼성동에 있는 한 호텔에서 또 외국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런 부분이 전혀 좀 노출이 안 됐다는 게 좀 아쉽고, 이건 참 잔치를 좀 만들려고 하면 좀 마사회에서 조금 더 훨씬 광고를 해서 저희 같은 분들, 물론 또 제가 가라 그래도 저는 못 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 미디어데이 때 한번 손님한테 욕을 한번 들어먹어가지고 네가 이제 거기 갈 때냐, 맞춰줘야지, 거기 가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갈 생각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마사회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겠죠. 토요일 일요일 날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자,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좀 드러내놓고, 지금 이게 이 위니랜드라는 부분이 원래 이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터컵 있기 전에 완성되는 걸 목표로 했었답니다. 근데 완성도 되지 않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벌거숭이 가운데 지금 경마장 가운데가 뻥하니 뚫려 있는. 자, 도대체 이걸 보고 이 외국 사람들은 저는 어떻게 느낄게, 그게 제 얼굴이 좀 화끈해지는 부분이고요. 그 행정적인 부분을 맞춰내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이건 좀 마사회가 좀 잘못한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조금 더 공개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외국처럼 잔치를 좀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서로 좀 이렇게 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너무 나몰라라식이라는 게 아닐까. 저는 굉장히 좀 올라온 기수들, 부산에서 올라온 기수들, 외국에서 온 마필, 더군다나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훈련한 내용이 전혀 포착이 안 된다는 점이죠. 자, 과연 그 마필들의 능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컨디션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거를 갖다 놓고 또 우리는 배팅을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했던 게 그러니까 일요일 경마 그 부분을 가장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렇죠. 상금은 10억 가까이 걸어놓고 와서 보면은 이게 과연 경마장이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진이 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잘못 보게 되면은. 이런 대회를 좀 늦춰서 제대로 좀 갖추고, 제가 지난주에 경마장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정문 공사를 해놓더라고요. 정문 공사를. 그러니까
정문공사를 해놓은 이유가 갑작스럽게 해놓은 이유가 있죠. 왜 해놨겠습니까? 지금 이 코리안컵하고 코리안 스프린트컵 이 경주로 인해서 겉만 번지르하게 해놔야죠. 거치라도. 안에가 지금 공사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흙 다 제껴놓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치라도 치장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어쨌거나 다른 거 다 빼고 경주나 박진감 있게 열심히 좀 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안에 있는 내용이래 봐야 뭐 소용이 없으니까. 어쨌거나 외국에서 사절단들이 많이 오는데 대한민국 경마가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안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게끔 말입니다. 일반 경주에서도. 자, 일요일 할 얘기 많고 또 풀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1경주입니다. 1000m. 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참고로 이따가 이제 제가 대상경주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대상경주를 일일이 다 경마팬 여러분들께 그 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굉장히 시간이 길어져요. 코리아 레이스도 그렇고 건빛에 가면은 이제 저한테는 후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혈통 전문가인 강태성 위원이 이 대상경주에 출전하는 말들에 대해서 뭐 혈통 내지 외국 전적들을 잘 풀어놓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건빛에 가면은 제가 뭐 건빛을 광고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코리아 레이스든 건빛이든 뭐 다 저희가 밥 먹고 사는 되기 때문에 뭐 어디 편을 들어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만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건빛에 가시면은 그거 보시고 또 그다음에 경주마들의 능력하고 기수들의 이런 능력들을 보려면 마사의 공지사항에 가면은 이번 출전하는 말들하고 기수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뽑아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 그래서 보시면 돼요. 물론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부수적인 내용들은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1경주 1000m 공 6등급 마필들 12두 시작이 됩니다. 자, 성원이요. 네, 제가 토요일 날 1경주 때 라운 킹덤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번 라운 킹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필도 문수영 기수가 주행검사 때부터 조교를 담당하고 있는 마필인데 물론 데뷔전이라는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새벽 조교 시의 마필의 발걸음이나 지금 기승하는 문수영 기수의 느낌으로 봤을 때 자, 라운 킹덤이 분명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예. 자, 페로비치입니다. 안쪽에 어린 왕자. 인기마로 되겠습니다만, 뭐, 안쪽에서 선입 작전을 용이하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기마로는 봐줘야 되겠고요. 나머지 부대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스타일스는 잘 뛰었습니다만, 불량주로 때의 기록이에요. 요거는 평가를 높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행운머니 또한, 앞에 말과 따라가서 열심히 탔던 걸음이기 때문에 또 46점 하방은 지켜본 다음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마리는 바로 찝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좀 지켜보는 그런 상황을 가도록 하시면 되겠고 오히려 배당말들을 주목으로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스터 포춘 같은 경우는 중종속이 좋게 나왔는데 이런 놈들이 꼭 사고를 치거든요. 지난주도 인기마로 끝날 것 같은데 꼭 복병들이 하나씩 끼어들어가지 않습니까? 미스터 포춘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뷔전에서 바닥을 쳤던 오픈 게이트라든지 이런 애들이 유지 대상자들입니다. 이경주입니다. 1300m 6등급 마필들 8두 단촐한 접전 구도네요. 성원이요. 네, 3번 희망클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방의 기대감 상당히 좋고요. 지난번에 이찬호에서 이번엔 송재철인데 준비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발걸음도 더 늘어난 모습이고 또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1300거리지만 앞선에서 전개를 해준다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기수 중에 경주 중에 채찍을 가장 많이 놓치는 기수가 이찬호입니다. 뭐 버렸다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버렸다고 보지는 않는데 부주의입니다. 너무 부주의가 많아요. 이찬호 기수가 채찍 놓치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반복되는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오죽하면 주행검사 때도 채찍을 놓치더라고요, 지금. 그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부터 다시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찍 손에 꽉 쥐는 훈련부터. 희망클럽도 지난번에 직선주로 초입해서 놓쳐버린 거예요. 채찍을. 사계절. 지난번 바로 1300 돌지 않았습니까? 한 바퀴 돌았으면은 여력은 더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돌 수 있습니다.
3경주 갑니다. 1000m 그 5등급 마필들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요. 네, 저는 이번 정글 들어봅니다. 한 7주. 평상시보다 공백이 약간 생겼던 부분인데 상당히 뭐 마필의 상태 좋고요. 지금 편성이 물론 만만한 편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1000m라는 거리는 정글 드러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 만큼 이번 정글 드러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성경주 편성이 세는 데서 뛰었던 놈 두 마리가 동시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러너퀸하고 세라킹이에요. 러너퀸, 세라킹. 임금과 왕비네. 킹하고 퀸이니까. 두 마리랑 같이 뛰었던 놈들이 엄청 센 놈들이에요. 아테나 선더하고 라페니체. 라페니체는 지난번 뛰고 나서 순군전에서 바로 머리까지 쳤습니다. 지난주. 그 편성을 대비해 본다면 이놈들은 센 놈들과 뛰면서 힘소모를 많이 하고 뛰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부산 메인 승부처는 1경주입니다. 자, 1호 경마가 중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좀 어수선해지는 상황이에요. 부산 경마장뿐만이 아니고 서울 경마장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뭡니까? 이미 전반부 쪽에 상황을 내놔야 후반부가 굉장히 좀 편안해진다. 물론 전반부에 상황 냈다 그래서 제가 후반부를 느슨하게 가는 건 아닙니다. 쉬어갈 때 쉬어가고요. 이길 때, 때릴 때 때리면서 추석맞이 제대로 된 한글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부산 1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남들은 좀 긴가민가 할 건데 저는 확실한 믿음을 가는 충만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물건이 나타났다 할 만큼 좋은 능력을 가진 마필. 저는 그 마필에 대한 능력을 강하게 믿습니다. 그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던 인기두원에서 멀어지던 저는 그 마필을 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고요. 자, 후차권에서 어설프게 인기를 얻는 마필들에 대한 불안한 내용들, 그리고 인기도에서는 밀려있지만 확실하게 노려야 될 마필들에 대한 내용들 모두 준비해놨습니다. 부산교차 1경주 제대로 된 승부로 전반부 한구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4경주 갑니다. 1300m 그 5등급 핸디캡 14도 풀게이트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빡빡한 편성인데요. 제가 과감히 승군마필 한 마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스타 스칼렛인데요.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발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내용이 있었고 국산 6등급에서 우승하고 승군전인데 저는 이 마필이 지난번 우연으로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발걸음 자체가 저는 완벽히 트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승군전이지만 상대들은 세졌지만 이번에도 절대 강가에서는 안 되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토요일 날도 얘기를 했죠. 구조마방 조심하자. 여기 또 만보천하 출전하고 있습니다. 구조마방은 무조건 조심하세요. 이번 주. 몇 마리가 들어오든 간에 조심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만보천하랑 같이 뛰었던 6번 딕시 스마일도 이번에 칼을 좀 제대로 갈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마리를 동시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편성이 그때 뛰었던 편성이 이번 편성보다는 세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산 2경주로 갑니다. 1300m 국 4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마필의 이 자마인데 3번 스마트벨로입니다. 스마티 존스 스마트벨로. 자, 이 마필이 지난번 승군전에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보여줬고 현군에 다시 1300인데 문제는 이제 올라간 부담 중량과 바뀐 이성재 기수 등짝의 부분이 좀 있는데 저는 마필의 능력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금요일날 이 기수의 행보가 주목돼 아직 경마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일요 경마 녹화를 뜨고 있는데 다실바 기수입니다. 금요일날 되는 말들에 많이 기승을 하고 있는데 기승수를 뭐 보나 안 보나 제가 볼 땐 중급 이상의 기승수를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방 저 마방에서 되는 말들을 많이 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설마 아니 용병으로 온 기수들한테 뻑 시킨 말들 태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션라인은 지난 경주 1300 경주에서 뛰었던 그 모습이면은 다실바 기수의 기승술이 더 해진다면은 한 번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다. 한 번 더 고는 될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마판의 정보 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일요일 서울 메인 승부처는 5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산마 5등급 총 12마리인데 자, 이제 이번 주를 끝으로 한 주간의 휴식을 들어갑니다. 그럼 뭡니까? 추석도 보내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되고 충분히 이겨야 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판단뿐만이 아니고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경마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결국은 제대로 한구라를 만들어서 제대로 작업에 불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 중심에 있을 게 서울 오경주인데 확실한 믿음을 주는 충마 당연히 있고요. 후차권 강하게 노릴 노림수 마필을 준비해놨습니다. 자, 그동안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면서 아쉬움만 남겼던 마필인데 자, 이번 새벽 주시 상태가 제대로 올라오면서 마방에서 초강력 의지를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의지까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노림수 마필을 강하게 때립니다. 믿음을 주는 충마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충분히 때려 먹을 수 있겠다. 좋게 한 10배 정도는 충분히 나올 배당인데 제가 이 승부마건 주력으로 제대로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대로 잡아내고요. 후반부에 있을 승부처들 대비 그리고 후반부에 있을 잔치 분위기의 대비 성원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조금 편안하게 가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메인 승부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한구라는 물론 제대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1600 곡 3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지난번에 실망이죠. 사실 배다리 보배. 이게 편성도 강한 편성이 아니었고 파워블레이드하고 제타바이트랑 뛰었던 경주에서 얼마나 힘소진을 많이 했는지 몰라도 그 8월 20일 날 경주 때는 외곽에서 좀 힘썼다고 해서 그냥 깨져버리고 만다. 1800원.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에 1600으로 200마다 더 줄었는데 아마 그런 꼴을 또 보인다면 이건 마방 자체가 잘못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배다리 보배를 다시 한번 더 노리도록 하겠고요. 배성원이요. 네, 10번 글로리 데이지인데요. 지난번보다 이제 이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다는 부담감은 있는데 김동현 기수고 이마필 정도는 충분히 앞선을 나갈 수 있는 기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가 1600이라면 다시 한번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까. 10번 글로리 데이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한 마리만 더 얘기할게요. 시선 포착입니다. 유현명 기수가 7월 17일 날 강자 틈에서 꼬랑지로 완전히 말아놓고 지난번에 사토시가 계승을 했는데 역시 끄는 부분 때문에 이게 악벽이 좀 시선 포착이 끄는 부분이 있어요. 그 끄는 것만 제어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 부담 중량이 7월 17일에 탔던 부담 중량보다는 유현명 기수가 가볍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 남아있는 주전 머리로는 유현명 기수예요. 지난주 완전 졸속 기승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 팬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열심히 타줘야 됩니다. 인기마이 기승해서는. 물론 복병마이 기승에도 열심히 타줘도 됩니다. 자, 6경주로 합니다. 1200 혼합 4등급 마필들 14뒤의 풀게이트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요. 네, 우선 이번 경주는 사연이 있는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스피릿 오브 한센 9번 마필인데요. 자, 이신영 조교사가 원래 이 기승 기수를 지금 잘못 태웠어요. 원래 이 누네스라는 기수가 예전에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 왔던 다실바, 이 누네스도 다실바고 지금 여기 기승하는 안토니오도 다실바고 또 부산에서 새로운 기수도 다실바고 무슨 다실바가 우리나라 성씨로 김씨인가요?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데 자, 원래 이 태우려고 했던 기수가 안토니오 기수가 아닙니다. 누네스라는 기수예요. 나중에 대상경주에 출전을 할 텐데 자, 그 기수가 홍콩의 이 상관말을 탄생시킨 기수인데 그 기수한테 좀 넘기고 싶었는데 다실바를 착각을 해서 지금 안토니오 다실바가 기승하게 됐다는 점. 저는 그래도 마필의 능력상 스피드 오브 한센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고마운 도 많이 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노리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토니오 다실바도 잘 타요. 잘 타는 기수입니다. 지금 이제 코리아컵하고 코리아 스프린트컵에 나오는 말 가운데서 이제 안토니오 다실바가 타는 말도 있는데 이 기수하고 호흡이 또 좋아요. 그래서 뭐 스피드 오브 한센이 누가 타든지 뭐 인기마로 되겠죠. 설마하니 뭐 또 이런 용병들 앉혀놓고 또 인기마로 팔린 다음에 찍새 판때기에 또 찍혀서 입상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건 대한민국 망신입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테나 썬더가 지금 승군전에 강자들 만났고 1200입니다만 앞에 나가는 빵수 때문에 지금 팔릴 텐데 지금 빡셉니다. 상대들은 빡세요, 지금. 어쨌거나 입상 가능한 위치에 놓여 있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말은 지금 스피릿 오브 한센 9번이죠? 예. 네, 이것도 마무리 조교는 문세영 기수가 했네요. 그리고 지금 출전하고 있는 강타도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강타의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강타가 계속 골막이 있어서 말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 샤크만사하고 켄터키 연인하고 뛰었는데 켄터키 연인이 뭐 엄청나게 그 다음 경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샤크만사는 장난을 치고 못 들어왔습니다만 그 경주에서 강타가 켄터키 연인을 이기려고 그랬어요. 진로가 안 막혔으면. 그래서 그 걸음의 신장세 여기에 골막이 나아졌다는 문세인 기수의 또 안장 까지면은 이 3파전 구도에서 되지 않겠느냐. 부산 4경주로 합니다. 1200.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이세마 대상 경주인데 이게 이제 경매마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이요. 네, 우선 상금이 상당히 좀 많은 경주가 되겠고요. 액면상 보이는 마필은 5번 아이스 마린인데 저는 이 마필보다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4번 원더월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번 원더월이 데뷔전 당시부터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허찬지 의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 제가 그 당시 인류스타를 말씀드렸었고 지난번에도 원더월은 뭐 저배당이었습니다만은 자기 입상권을 한 자리에 충분히 차지해줬고 물론 여기는 모든 마필들이 상대가 좀 센데요. 원더월의 지금 준비 상황 그리고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는 마방에서도 이 원더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지금 보렐리가 열심히 아주 칼을 갈고 있고 그렇다면 원더월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둬야 되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이스마린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도 뭐 얘는 병합 파트너가 위너스 마린 1군 말이에요. 예전에도 위너스 마린하고 병합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아이스마린하고 바운드 킨주 두 마리를 끊어놨는데 바운드 킨주는 지난번에 인기마를 팔려놓고 용군이가 기승을 한 다음에 앞에 못 나갔다고 퍼지고 그 경주 이후에 현기증 난다고 다음 경주를 안 탔었습니다. 뭐 요즘 기수들이 대부분 하는 행동들이 그렇죠. 인기마의 기승에서 못 들어오면 컨디션 저하라든지 현기증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어쨌거나 아이스마린하고 바운드 킨주 두 마리에서는 저는 아이스마린의 정상적인 승부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인정을 해주고요. 나머지 말 중에서는 현장 컨디션 좋은 놈 하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7경주로 합니다. 1300 곡 4등급 핸디캡 풀게이트 14마리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네, 성원이. 굉장히 좀 머리 아픈 경주 중에 한 경주인데 저는 안쪽에 있는 2번 금화제우스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편성이 만만한 편성은 아니고 금화제우스가 뭐 평상시보다는 한 2주 정도 좀 딜레이가 됐는데 자, 금화제우스의 발걸음 초반 스피드보다는 막판 뚝심 갖고 올라오는 자 그러면서 경주력이 훨씬 더 좋아진 마필이 금화제우스고 이번 경주도 앞선이 무너질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화제우스가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잘 참고 타준다면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금화제우스가 지금 3.5 늘었고 나봉캐슬이 5kg 늘었어요. 두 마리 인기말들이 지금 부담 중에 늘었는데 금화제우스는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도 나봉캐슬은 조금 부진이 너무 좀 무거워진 모습이고요. 룰즈가 끈기가 상당히 좋네요. 중반 이후 중종속이 상당히 좋아요. 뛰는 모습이. 승군전에 원래 때린 말들은 다음에 좀 덜 보는 게 공식인데 얘는 중종속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승군전에서는 안쪽에 일본 레이크 루이스를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왜? 이 7월 10일 날 경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늦발을 하고 못 들어올 줄 알았던 경주에서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하고 들어왔고 지난번에는 선행을 나서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덜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7월 10일 날 그 괴력 때문에 자꾸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요. 이 말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9월 11일) 일요일 부산 5경주입니다. 우리 1400 2등급 핸디캡 11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당근화체인 준비한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추석 전에 강승부 주간을 제가 썼습니다. 강승부 주간은 우라통이 좀 치밀고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고 평가를 내릴 때 쓰는 제 강승부 주간인데 제가 8월 3주차 때 뚜껑이 열려서 8월 4주차 강승부 주간을 가졌죠. 그래서 일요일날 아주 대승으로 오사마리를 졌는데 지난주 이길 줄 알았던 경마에서 제가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인기마들이 자빠져도 너무 자빠졌기 때문에 하소연할 때도 없죠. 제가 못 맞힌 걸 가지고 기수들 탓해봐야 뭐합니까? 마방 탓해봐야 뭐예요? 이번 주는 열심히 뛸 주간들입니다. 열심히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능력 분석만 제대로 해놓으면
충분히 먹어낼 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강승부주가 가는 거고요. 이 부산 오경주는 인기마 한두를 정확히 도려낼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를 겁니다. 거의 뭐 인기 1, 2, 3위권 안에서 한 놈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놈만 잘라내도 충분히 제대로 찍어 먹게 될 수 있고 여기에 배당마를 동반하고 가기 때문에 승식 활용도까지도 챙긴다면 고배당까지 안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주 부산 메인 제대로 찍고 서울 메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린트컵 코리아 대상경주 8경주입니다. 1200경주고요. 16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 멘트 전에 1경주 때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 출전하는 외산 말들, 그 다음에 또 이 말들의 전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갑니다. 제가 지금 다른 예상지들은 모르는데 제 예상지는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해드리면은 엄청나게 머리가 복잡하시고 힘들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안쪽에서 또 내용도 듣고 그랬을 거니까 우선 성원 의원이 가장 세게 보는 말, 16마리 중에서 세게 보는 말 한 마리 먼저 듣도록 하죠. 저는 우선 가장 세게 보는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슈퍼위너를 제일 세게 봤었는데 네. 제가 분석을 거듭하면서 와일드두두 쪽으로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마필들을 일일이 다 찾아보고 처음에는 이 출전하기 전에 또 우리 부산에 내려가면 부산 조교사님도 이렇게 마방에 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슈퍼위너란 마필을 제일 세게 봤다가 와일드두두로 바뀐 이유는 분석에 분석을 거듭하면서 이번 경주가 초반에 치열한 다툼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각질상 그리고 마필의 능력상 힘이 좋은 와일드두두 쪽으로 마지막에 한 발이 쓰여지지 않을까 해서 10번 와일드두두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상경주는 항상 변수가 작용되면서 큰 일들이 나죠. 지금 이번 경주 사실 레이팅 점수는 감동의 바다가 제일 높네요. 네. 지금 와일드두두보다도 높아요? 국제 레이팅이 아니죠. 네. 아니 어쨌거나 레이팅 점수로 지금 따지면은 국제 레이팅은 지금 와일드두두가 가장 높습니다. 113점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슈퍼위너인데 슈퍼위너도 지금 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도 지금 제가 뛰는 동영상을 또 봤고 그 다음에 이 1등급 1200에서 뛰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뛰는 게 선추 능력을 다 겸비하고 있고 그래서 또 게다가 훈련 모습을 보니까 물론 제가 정확한 훈련 내용을 다 본 건 아닙니다만 일단 느낌으로 볼 때는 말이 힘이 좀 굉장히 차 있어요. 9번 슈퍼위너도.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온 말들 가운데서는 10번, 9번이 좀 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말들 말고 나머지 말들 가운데 혹시 좀 얘기 좀 들은 거 있나요? 국내산 우리나라 한국말 출전한 말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29조 문제복 조교사가 출전시킨 페르디도 포머로인데 마필의 성장세가 그야말로 무섭습니다. 지금 이 마필이 공백을 좀 갖고 나오는데 충분히 쉬어주고 준비 열심히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또 더 잘 뛰는 모습 때문에 또 마방의 기대감은 더 올라가고 나머지 우리나라 마필 중에 물론 최강실러 오뚝오뚝 이런 마필들도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마필 중에는 페르디도 포머로 이쪽으로 일단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최강실러예요. 이 최강실러가 이게 국제경주 또 뛰어봤고 예전에 또 8월 30일 날 경주에서 1분 11초 때도 보였고 지금 와일드두드라든지 슈퍼위너라든지 이 말들을 지금 모레 주로 해서 우리나라 기록으로 환산해 보면은 1분 10초에서 11초 대를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최강실러나 페르디도 포머로이가 근접해 있는 거예요. 이 말들에. 게다가 지금 슈퍼위너하고 와일드두드가 지금 말 컨디션들이 아까도 했다시피 정상적인 컨디션은 맞습니다만 스트레스가 지금 받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지금 대한민국 말 중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상금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강마들이 센 걸로 보여집니다만 어쨌거나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전개 감안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말들에서도 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강실러라든지 페르디드 포머레이가 전개상 이점도 있는 거고 그동안 강자들과 뛰면서 또 1200에서는 스프린트에서는 좋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1분 11초대를 끊을 수 있는 전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들을 해야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말 중에서는 10번, 9번, 9번, 10번 그 다음에 한국말, 대한민국 출전말 중에서는 최강실라고 페르디드 포머레이 이렇게 4파전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2016년 9월 11일) 일요일 서울 구경주입니다. 우리 1700 국 3등급 마필들 11대의 접전구도 당근원창이 준비한 서울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인기마가 강세를 보일 경주인데 허천이나 관리마가 이번 경주에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을 들어가는 겁니다. 중고배당 막권에 한탕을 찍고 들어갈 메인, 서울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 제가 이번 주 아까 부산 메인에서도 얘기했고 금요일 메인에도 얘기했습니다. 강승부 주간이에요. 강승부 주간에 딱 2개의 경주만 관전 위주로 갑니다. 대상 경주로 펼쳐지는 코리아 스프린트 컵 경주하고 그 다음에 코리아컵 이 2개의 경주만 관전급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강승부 주간에 강력한 노림수 갖고 붙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서울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예요. 노림수 있는 배당 관리마로 먼저 한탕을 찍고 상황을 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십시오. 자, 이 경주 끝난 이후에 마지막 경주들까지 싹 쓸고 추석 전 제대로 된 승리를 맛보고 추석을 제대로 지내자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또 큰 경주입니다. 1800으로 펼쳐집니다. 코리아컵 오픈으로 역시 16두 접전구도로 펼쳐집니다.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죠. 자, 성원현 세게 본 말이 있다면 3번 클리 솔라이트라는 마필입니다. 제 마필이 일본 말이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잘하는 후지 기수라는 부분인데, 자, 모래주로에서도 50초대 기록이라면 1800m. 저는 이 마필이 한 수 위의 능력이 아닐까. 굉장히 좀 센 말로 느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마필이 상당히 좀 좋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번 클리 솔라이트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식경주는요. 일본 말들한테 좀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아까 클리 솔라이트도 있습니다만 미귀가 기승한 쿠리노스 타워도 이것도 지금 경마가 이제 기록을 근접을 좀 해야 되죠. 왜냐하면 기록이 다는 아닙니다만 이 큰 경주일수록 기록이라는 거는 이 말이 최대한 어디까지 끌어냈는가, 몸에 지니고 있는 기록이 어느 때를 뽑아줄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출전마 중에서 기록대가 지금 1800 기록대가 이제 벌마의 꿈은 지난번 불량주로 기록이기 때문에 이걸 좀 초수를 인정을 못 해준다면은 파워블레이드는 정상적으로 기록을 인정을 해준다고 보면은 52초대를 제타바이트를 눌렀을 때 보였단 말이죠. 그럼 얘가 이제 51초 후반에서 52초대를 끊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말이 아까 크리솔라이트도 그렇습니다만 쿠리노 스타워도 51초대를 끊어낼 수 있는 말입니다. 대상경주 물론 지방경마장 대상경주입니다만 3번, 7번 모두 대상경주 우승 횟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들이 두 마리가. 그래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이 두 마리를. 그리고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는 이 파워블레이드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 출전마 중에서는 트리플라인하고 파워블레이드인데 둘 중에서는 당연히 뭐 누가 뭐래도 파워블레이드가 지금 최강마 아니겠습니까? 서울, 부산 합쳐서 보여준 거용으로 따질 때는. 어쨌거나 지금 외국 말들이 더 센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안방에서 하는데 먹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16번 게이트의 가장 불리한 조건입니다만 어쨌거나 제일 센 말은 지금 보여준 말로 제일 센 말은 원더볼트가 예전 같으면은 센 게 확실한데 지금 막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눌러놨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찬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파워블레이드인데 이렇게 3두로 압축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은 현장에서 뭐 혹여나 상황이 바뀐다면 한 마리가 들어갈지 모릅니다만 3두로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머지 말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검빛의 그 특별 방송으로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좀 어느 정도 경마팬 여러분들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마사회 가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인쇄로 뽑아 놓으시거나 그냥 눈으로 읽으셔도 편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괜히 잘난 척하고 떠들어 봐야 뭐합니까?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저희가 분석만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고 하지만 아까 코리아 스프린트 경주 그다음에 이번에 코리아컵 경주 이 두 경주는 배팅 강도를 관전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능력이 세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뒤엉켜서 뛰고 게다가 마필들이 지금 먼 데서 오느라고 스트레스들도 받아 있을 상황이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외국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 한번 관전하는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배팅 포인트는 낮추시면서 관전 쪽에 맞추시는 게 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경기를 또 워낙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막 이 구멍수 넓히시는 재미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연구한 대로 풀어드린 겁니다. 자, 라스트 11경주로 갑니다. 1401등급 핸디캡 14마리 풀게이트 접종 구도인데 뭐 상당한 혼전입니다. 마지막 경주도. 자, 성원이. 저는 우선 좀 주의하는 게 4번 젠테널인데요. 김기배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만은 이 젠테너리가 지금 마필 상태가 상당히 좀 올라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경쟁력 자체도 물론 센 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젠테너리도 절대 경쟁력이 딸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김기배 기수가 또 악착같이 한번 몰아준다면 이 마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7전 6승 고저수들이 가파릅니다. 엄청난 걸음으로 왔는데 이제 1군 무대 딱 봉착됐어요. 1군에서 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난번에 홀리데이 드림하고 10마신. 그런데 그전에는 리틀 브라운하고 4마신이기 때문에 참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이번 경주 안쪽에 오레이즈 위너란 발빠른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 52.5라면 넘어갈 거예요. 문세인 기수가. 페이스 안배는 오레이즈 위너라든지 연두라든지 이렇게 발빠른 말들이 좀 있어서 페이스 안배가 안 되면은 위험하고 기가 막히게 가져가면은 52.5이기 때문에 저는 한 50% 봅니다. 살아남을 확률을 50에서 60% 정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경주, 혼전인 경주면은 뚝심 있는 놈이 잘 타거든요. 그것도 맨바닥에서 오는 놈보다는 중속으로 무빙뜰로 14번 썬버스트입니다. 1400의 강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예전에 재미를 아주 톡톡히 본 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난번에는 1800은 이 말하고 안 어울리고 1400에 딱 맞는 각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설명을 좀 해드리죠. 자, 어려운 경주들이 많습니다만 오히려 야리조가 안 되고 능력대로 붙을 경주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능력 분석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송원현도 발로 뛰면서 많이 또 내용들 받아놨을 거예요. 추석 전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적도 만들어낼 테니까 현장에서 두 눈 부릅뜨고 할 테니까 같이들 동참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